자, 4페이지입니다. 주제 5번째 금지행위 잡았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 12개를 하자 하는 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금지행위도 빠질 수 없는 단원이죠. 자, 우리 법 33조 금지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정합니다. 제목하고 형벌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단 내려가면 큰 2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이하의 벌금 찾았습니까? 밑줄 딱 꺼놓고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1번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종료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의 동그라미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거짓된 은행 딱 누르면 1년에 1,000 그렇게 정리합니다. 2번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 사례, 정려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품 동그라미. 3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매매 동그라미. 4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를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임. 사실을 알면서도 중요합니다. 밑줄 꺼놓고 그를 통하여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무등록업자와의 협조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다가 협조 하나 적어줄까요? 자, 그러면 금지행위로서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계속 강조했지만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얼마? 1년에 1,000이었습니다. 자, 다시 그가 뭐였죠? 거짓된 은행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과 금품 수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 행위를 하면 1년에 1,000이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3년에 2,000만 원짜리 밑줄 딱 꺼놓고 금지행위 1번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에 동그라미 합니다. 정서만 보면 3년에 2,000입니다. 2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쌍방 대리 동그라미. 마지막 3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투기 동그라미. 자, 그래서 금지행위로서는 또 정리했던 것 지금 동그라미 한 거죠. 정서를 직접 거래 또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라고요? 3년에 2,000이다. 그래서 정서, 직접, 쌍방, 투기는 글자도 2개씩 묶어서 2,000만 원짜리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정리하는 그 원인을 이해하셔야 되죠. 우리는 오지선당의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 매매 협조에다가 정서 이런 거 하나 걸어놓고 5개 중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읽으면서 문제를 딱 찍어내야 됩니다. 왜 다른가 보이십니까? 다시 여기도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인데 거짓된 은행 걸어놓고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금지행위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지행위라는 제목을 형벌과 잡았으면 이런 금지행위는 누가 하면 안 될까요? 감각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 법에서 누가 하면 안 된다. 아, 그렇지. 첫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는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세 번째 누구? 중개보조원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을 잡아냈나요? 그러면 교재 4페이지 상단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상단입니다. 금지행위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 세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럼 이 세 사람을 잡았고 그 다음
이런 금지 행위를 하면 그 거래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아,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거짓된 은행 초과 금품을 받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되겠습니까? 처벌은 받겠지만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거짓된 은행을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죠.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럼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바로 밑에 있죠. 수수료도 인정한다고. 그 대신에 자기는 뭐 받는다? 처벌을 받고 이것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지. 되겠습니까? 근데 금지행위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금지가 나쁘다는 느낌이 와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확 와닿는다니까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그죠? 보면 계약은 유효하다. 수수료 청구권도 뭐한다? 인정한다. 그 대신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 개념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은 유효인데 무효가 되는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요 정서를 거래하는 것은 계약이 무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도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3년에 2천만 원이라는 처벌도 받지만 계약 자체는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금지행위로서 유일하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정서를 거래하는 것은 무효다. 그거 하나 잡아놓고 자, 다시 4페이지 상단에서 한번 보면 1. 형벌로서 위반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거 보면 1년에 1,000, 3년에 2,000 다 적어놨잖아요. 징역이나 벌금형. 자, 개업공사는 그런 형벌도 받지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거나 6월의 업무 정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짚어야 돼요. 자, 개업공사가 만약에 금지 행위를 했다. 전부 다 뭐 받습니까? 징역이나 벌금 받죠. 받고 행정처분으로서는 1.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상대적 취소라는 말은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절대적 취소가 아님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상대적 취소에는 자동으로 뭐가 붙어 있다? 6월의 업무 정지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취소라는 뜻이 취소할 수 있다잖아. 그죠? 그럼 취소하기 전에 벌써 업무 정지부터 딱 갖다 붙여 놓는다니까요.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하니까 니은 보면 위반자가 소속 공인사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뭐 받습니까? 자격 정지 받습니다. 아, 소속 공인사는 금지 행위를 하면 징역이나 벌금 받죠. 그리고는 6월 이하에 뭐 받는다?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자격정지 사유 계속 여러분하고 노래 불렀는데 앞으로 자격정지라는 말만 나오면 밑에다가 노래 제목 적습니다. 이, 인, 설, 개, 검. 자, 그래서 자격정지만 보면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이, 인, 설, 개, 검.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 치더라도 무슨 구다른 소리 하고 있죠. 이인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인데 어디 동그라미? 금의 동그라미. 금이 무슨 소리죠? 금지행위는 자격정지 받는다. 그것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개보조원도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 등록 취소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업무 정지는 중개업자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해당 사항 없고. 또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자격증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말도 있을 수도 없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뭐만 받는다? 형벌만 받는 거예요. 형벌이 뭐다? 1년에 1,000, 3년에 2,000. 이 중개보조는 뭐 이뻐서 다른 걸 안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지 뭐 정지나 취소를 시키지. 그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에게는 형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런 금지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뭐는 책임져야 된다? 배상 책임은 져야 된다. 금지 행위 아주 중요한 단원으로 채택했고 5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 나옵니다. 역시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자, 항상 여러분하고 전달했지만 중개대상물을 지금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를 주제로 잡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물건을 파는 자, 각,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업공인사가 중개를 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뭐를 잘해야 된다? 확인, 설명을 잘해야 매수자가 사겠소 이렇게 되잖아. 그죠? 사겠소 해야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데 항상 물었습니다. 확인, 설명을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여러분이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 물건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떤 싱거운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고서는 3년 동안 공부 더 해야 됩니다. 누가 잘해야 되는지 모르나, 그죠?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이를 방법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방법은 우리 법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해라.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하더라. 자, 확인 설명은 방법이 뭐라고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의뢰를 받았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교재가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첫째 줄에 테마 6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의뢰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의뢰를 받으면 이렇게 하래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에 동그라미 넣습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에 밑줄 긋습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의 동그라미. 그리고는 옆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위반시. 원래 처음 받겠습니다. 100% 나옵니다. 지금 뭐라 그랬죠?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동그라미 하셨죠? 근데 안 하면 위반이잖아요. 위반시. 제재가 뭘까요? 그렇지.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미분에 바뀌기 때문에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이게 작년까지는 뭐였다? 업무 정지 사유였어요. 원래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100% 나온다. 딱 집으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나옵니다 하는 것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하는 것도 안 맞추면 그건 뭘 맞추겠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반드시 새기셔야 된다고 지금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시간은 좀 여유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죽지 말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딱 들어놓고, 이제 해당 정규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고 잘 들으면서 자꾸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 수업 한다고 수업이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 뭐를 강조하더라? 자꾸 이런 걸 받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은 반드시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찍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칠 때마다 틀리는 사람, 또 내용을 파악 못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업을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라. 들었다가 말았다가 들었다가 말았다가 알만하면 또 잊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 시간의 주제는 이거 했는 걸 한 번에 들어가 다 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뭐를 중요하게 여기더라 이런 것들을 새겨 놓으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정규 수업을 앞으로 계속 하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자기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 있죠? 취득하는 자가 누구다? 매수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항상 강조했지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틀려요. 취득 딱 잡아놓고 자, 이렇게 설명을 잘 해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원래 처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다 이렇게 전달했고, 자, 이렇게 설명을 잘하니까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니까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합니다. 교재 한 장 넘겨셔가지고 여기 6페이지 하단에 4번 봅니다. 자, 6페이지 하단에 4번 보니까 확인 설명서의 작성 4번 1번 이렇게 갑니다. 자, 1번 확인 작성 설명의 의무자 해놓고 개업공인중개사 내려가면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의 대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분사무소는 책임자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지금 나왔잖아 봐요. 중개의 완성 밑줄 딱 꺼놓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이때 서면이 뭡니까? 라고 시험에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작성 동그라미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 날인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몇 년입니까? 3년의 동그라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끈끈이 의무니까 짚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부터 잡아야 됩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누구에게 한다?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다. 그 다음 중개가 완성되면 양 당사자에게 해야 된다. 이 부분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랍니까?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랬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 하며 이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라 이랬습니다.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데 필기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일단 하는 분은 했다 하고. 자, 그럼 필기가 다 됐으면 이제 물어봅시다. 서면이 뭐랍니까? 지금 체크하셨잖아요, 책에서. 그렇지. 확인 설명서를 이때 작성하는 거다. 이거 찾아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확인 설명서는 양식이 모두 몇 개? 1, 2, 3, 4라고 4가지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누가 작성하라고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합니다. 서명 날인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 해야 되겠죠.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별도의 말이 없어도 몇 통 작성하고 3통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하랍니다. 몇 년 동안 보존?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죠? 아주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에다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공부를 계속 해가면서 또 문제풀이 할 때는 그럼 교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보존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살을 붙여가겠죠. 지금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정작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자꾸 그런 것만 너무 쏠릴까봐 지금 피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이때 서면이라는 게 뭐다? 확인 설명서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거는가 하면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이래 놓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확인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이래 들어간다고. X인 줄 아시겠죠? 이때 자료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설명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뭐를 설명해야 됩니까? 하니까 6페이지 제일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9가지. 참 양도 많지만 빠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말이 하도 많으니까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중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중 동그라미. 2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도 동그라미 합니다. 도. 3번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도 설명해야 된다. 수 동그라미. 그럼 여러분들은 수 하면 수도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시험에서는 저절로 뭐가 나온다? 전기, 가스 이런 건 저절로 올라와 준다 그랬잖아요. 4.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 동그라미.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중요하니까 밑줄을 딱 꺼놓고 6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하는데 소 동그라미. 앞으로 소만 보면 뭐를 기억하면 된다고요? 소유권만 찾아내면 돼. 여러분들은 그죠? 소유권. 그러면 저절로 시험에서는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는 올려줍니다. 7번 토지 이용계획 등 공법상의 제한사항도 설명해라. 공. 8번 거래 예정금액 예. 수수료와 실비할 때 실 동그라미. 9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하여 거기 취득에 밑줄 꺼놓고 부담해야 될 조세 세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합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이 이건데 말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기억합시다.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설명해야 된다. 중이 뭘까요? 했죠? 중개대상물만 찾아내라 그랬잖아요. 중개대상물만 찾아내면 소재지, 지번, 지목은 시험에 올려줍니다. 도 하니까 도배를 기억합니다. 도배만 기억하면 벽면의 상태는 올려준다니까요. 수가 뭐다? 수도. 수도만 딱 잡아내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올라옵니다. 도가 뭘까요? 도로.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이런 거예요. 입지 조건. 소 하니까 뭐가 보인다? 소유권 보이십니까? 그럼 저절로 전세권, 저당권 올라간다니까요. 권리관계. 공, 뭐가 생각납니까? 공법이 생각납니까? 공법상 제한사항. 세는 뭐다?
취득에 따른 조세, 얘가 예정 가격, 실은 수수료와 실비도 확인 설명해라. 지금 수수료는 이제 보수라고 부르죠. 보수나 수수료는 같은 말이고 보수와 실비도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요걸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전속 중개계약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중도, 수도, 소공의 그때는 예공을 공개합니다. 전속 중에서 만나야 될 내용이지만 그냥 들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해 보라고요. 이거하고 비교하려고 지금 문제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정보를 공개해야 될 게 뭐라고요?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니까 딱 보니까 중도, 수도, 소공예는 중도, 수도, 소공예는 확인 설명도 하고 정보도 공개하는 거구나. 이것도 하나 찾아낼 수 있고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 하면 답이 뭐다? 공시지가. 그죠? 왜? 중도, 수도, 소공예는 지나게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하면 요놈이 두 개죠. 뭐 취득에 따른 조세, 보수와 실비. 요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 확인 설명하는 거니까. 그죠? 이걸 대비하려고 지금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초보자들은 공부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어떻게 비교한다는 건 느낌은 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 시간에 기억할 거는 뭐다? 확인 설명하는 게 뭐다?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한다더라. 이렇게 기억해요. 색시까지 확인한다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는 천천히 찾아가도 되잖아. 아직 안 바쁘기 때문에 색시까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하단에 있는 것들은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체크해 주시고. 자, 이제 그 주제 7번째 중개보수편으로 접어듭니다. 당연히 중개보수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단원이다 하고 정리가 되는데 자, 중개보수에서 여러분 짚어야 될 거 중개보수는 크게 이거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거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뭐라고요? 주택과 주택 외. 이것도 구분 못하는 학생이 너무나 많더라. 그죠? 주택이 뭘까요? 주택이 뭘까요? 하면 아파트, 원룸, 빌라 이런 거예요. 주택 외에는 뭘까요? 상가, 토지, 공장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러면 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 또 당하는 학생이 나온다니까. 그죠? 주택과 토지가 아니고 뭐하고 뭐요? 주택과 주택 외로 되어 있다니까. 그죠? 자, 이거 딱 잡고 그럼 주택은 어떻게 봤습니까? 하니까 매매는 0.9, 천분의 9입니다. 임대차는 얼마?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주택 외에는 매매 임대 차이가 없고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합니다. 이게 기본 조문입니다. 이 조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매매 교환은 0.9%, 임대는 0.8이면 8이지 왜 또 시도조례로 정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러분한테 항상 전달했죠. 같은 아파트라도 서울에 30평짜리가 10억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는 2억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30평은 얼마를 받으라 하면 차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가격은 누가 제일 잘한다? 서울 물건은 서울시장이, 경기도 물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줄 테니까 각 시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 외인 물건은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합니다. 여기는 매매냐 임대라는 구분이었다는 것부터 시험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있죠. 공부 또 어설프게 들은 사람 질문할 때 이런다니까요. 1시간 다 듣고 나가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겠죠. 내가 지금 10억짜리 공장을 하나 거래하러 가는데 선생님 이거를 매매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임대는 얼마까지 받아야 됩니까? 또 커피 덜덜덜 떨고 와가 묻더라니까요. 그죠? 하염없이 쳐다봤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당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커피 덜덜덜 떠는 이야기가 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공장은 주택 외인 물건은 매매, 임대 구분이 없다잖아, 지금. 그런데 매매하면 얼마 받아야 되고, 임대하면 얼마 받아야 됩니까? 또 1시간 공치고 앉았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지? 0.9% 보면서 자기들끼리 협의합니다. 어쩌면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필기하면서 가르쳐 준 것보다 이 커피 덜덜덜 떠는 이야기 하는 게 머리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공장을 거래할 때는
10억짜리를 걸었는데 매매면 얼마 받고 임대는 얼마 받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죠? 주택 외에는 0.9%면서 당사자들이 협의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는데 내가 10억짜리 공장을 하나 뭐 판다 또는 산다 하는데 저 중개업자가 얼마 받을지 제가 알 수 있다 없다. 제가 공장주라고 치고요. 공장은 0.9% 범위내에서 서로 간에 협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공장을 팔아주는데 저 사람이 얼마 받을 줄을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표가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표대로 해서 그 표대로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협의하니까 저 사람이 얼마를 받을지 내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수수료표에다가 내가 몇 프로를 받겠다, 몇 프로를 받겠다라고 명시화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딱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7페이지 상단에 2번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자, 상단에 동그라미 2번에 2번 상한 요율의 명시 찾았습니까? 별표 딱 찍어놓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하여 0.9% 범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의 상한 요율을 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뭐 해야 된다? 명시하여야 하며 거기 줄 꺼놓으셔야 돼요.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 이 말이죠. 그러면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 개업 공유사는 얼마를 받을지 내가 알 수가 없더라고. 그죠? 그리고 나는 얼마를 받겠어라고 하고 명시화 해놔야 돼요. 수수료표에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가끔씩 중개사무소 뭐 거의 갈 일도 잘 없지만 가면 수수료표에다가 몇 프로 받겠다고 명시했는 거 제가 꾸준히 보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거의 다 까만 매직으로 0.9 팍 박아놨어. 그죠? 그러니까 법대로 다 받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무슨 매직으로요? 까만 매직으로 얼마 적어놨더라? 0.9 다 적어놨더라고. 그 법대로 받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명시화는 왜 시키는가 하면 옆집이 0.9%를 받는데 그럼 나는 영업력을 위해서 나 0.8% 받겠다라고 명시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0.8% 받겠다라고 해놓고는 0.9를 받으면 초과 건품으로 처벌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업공사 입장에서는 깎아줄 때 깎아줄 값이라도 일단 까만 매직으로 0.9 꽉 찍어 놓는 거라. 그죠? 여러분도 이제 중개사무소 한번 가보시라고요. 가고 수수료표에 요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옛날 수수료표거나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딱 붙여놨다고. 무슨 매직으로? 까만 매직으로. 그냥 까만 것도 아니고 까만 매직으로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적어놨더라고요? 0.9 딱 적어놨더라고. 그죠? 근데 0.8 적어놓고 0.9 받으면 초과 건품으로 처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가시거든. 좀 꾸준히 한번 봐요. 수수료 얼마나 명시해놨는 거. 이렇게 한번 보라니까요. 근데 보나 마나 전부 0.9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명시화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다. 자, 나머지 겸용주택 금액의 산정,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도 많이 전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 시험에서 빠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자료를 올려놨죠. 여러분 쭉 한번 읽어주시고. 이제 넘어가면 주제 8번째 행정처분이 들어오는데 참 어려워합니다. 이 행정처분을. 왜 어려워하는가 하면 행정처분은 양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럼 양이 많아도 이거는 반드시 출제되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 이야기했는가 하면 주교재에는 지금 테마 8번에 있는 행정처분 표가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주교재 제가 뭐라고 적어놨는 줄 압니까? 반드시 암기할 것 이렇게 적어놨고 반드시 암기할 것 옆에다가 뭐 적었는가 하면 10월 달까지 암기가 안 되거든. 내년에 시험 치는 것을 고려해봐라. 그까지 적어놨어요. 외국 나면 무조건 시험 나오는 걸로 암기도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앉아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취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 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기보다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부터 익혀나가야 될 시간인데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암기해야 될 것은 이것들을 정리합니다. 첫째,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 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또 누가 받습니까? 그 다음 내려가면 공인중개사. 또 누가 받습니까? 거래정보사업자.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조차를 구분 못하면 안 된다고. 행정처분 받는 사람은 누구요?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예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무슨 행정처분을 합니까? 하니까 그 표를 찾아낼 때는 등록을 뭐한다?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내리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거기서 등록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달됐지만 반드시 취소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절대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를 상대적 취소 사유. 그래 부른다고요.
자, 업무 정지는 아까 보셨나요? 아무리 많이 내려도 얼마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예요. 됐고. 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다? 자격이 취소되거나 또 뭐다? 자격이 정지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격 정지는 옆에 누가 받습니까? 그 표를 봐야 봐요.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해당된다는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격 정지는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자격 정지 받는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이것도 이번 25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참 이거 감각이 안 잡히면 안 되는데 자격 정지가 무슨 뜻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정지시킵니다. 됐습니까? 여기 업무 정지는 뭐죠? 중개업을 못합니다. 맞죠? 뭐가 다르죠? 근데 뭐 정지하니까 그냥 다 정지인갑다가 아니라니까. 요거는 자격증이 정지되고 요걸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정지는 누구에게만 내린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내립니다. 근데 이걸 소속 공인사가 업무 정지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그죠? 업무 정지는 누구만 내린다? 개업 공인사만 내립니다. 이 짝을 못 찾아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소속 공인사는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내린다? 소속 공인사에게만 내려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나 장롱 속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격 정지라는 말이 없어. 그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자격 정지를 그냥 자격증 있는 사람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종류? 세 종류 정도 답이 나옵니까?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종류,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자는 자격증이 어디 있다? 장롱 속에 있는 사람. 지금 느낌 딱 하시셔야 돼요. 두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직원.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한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 그죠? 세 명이 다르죠? 근데 이 세 명이 다르다는 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걸 1년 이상 공부한 사람도 무슨 공인중개사가 세 사람 아니고 그래도 가는 사람한테 지금 이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자격정지는 소속만 받는다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거를. 그죠? 이런 기초부터 잡으셔야 돼요. 자, 다시 지금 어려운 사람을 해서 공인중개사 모두 몇 명? 세 종류 됐고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내린다? 소속. 이것만 하나 잡아도 커요. 일단 그렇게 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게 거래정보사업자 사유입니다. 지금 그 단원에서는 양이 너무 많아서 빠뜨리지만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여러분 허윤정이 탤런트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게 취소 사유로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일단은 지금은 큰 틀을 한번 받는 시간. 자,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밑에 테마 9번 행정처분의 성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딱 해놓고 별표. 이게 좀 습관인 것 같다. 어차피 지금 이게 12문제 테마는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잡았으니까 당연히 다 별표인데 수업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또 별표 이래 들어갑니다. 더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행정처분 습관, 행정처분 성계 별표입니다. 무조건. 어차피 다 별표인데 또 별표입니다. 자, 행정처분의 성계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림을 두 개 보고 법조문을 보면서 다시 익히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성계한다 라는 취지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A라는 여러분이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 농원에서 한다고 칩시다. 하다가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답니다. 적발이 딱 되면 뭐가 나올 거다? 취소나 정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취소나 정지가 나올 건데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먼저 폐업을 내버립니다. 자,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죠. 노원구 창동은 노원입니까? 그럼 도봉됩니까? 창동. 노원구 상계동은 노원이죠. 노원구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뭐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 이랬다면 이게 적발됐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취소나 정지되는 사유인데 취소나 정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폐업을 딱 내버려요. 폐업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부터 돼야 돼요. 폐업을 내는 데는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폐업을 내면은 정지나 취소가 나온다 안 나온다? 감각 안 쓰는 사람 있죠. 자기가 중개업을 하다가 취소될 일이 적발이 됐다고 쳐요. 근데 그걸 피하려고 폐업을 먼저 내버렸다니까. 취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뭐 같은 게 아이고 지금 폐업하고 집에 갔는데 뭐를 취소시키는데 지금?
이게 감각이 안 된다니까, 이게 감각이. 다시. 여러분이 학교 다니다가, 이제 학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퇴학 처분될 일이 있어. 그걸 위반하면 요거 걸리면 퇴학되는 거예요. 그런데 퇴학이 내려오기 전에 내가 막 학교 그만두겠다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럼 퇴학 처분 내린다, 안 내린다? 학생이 아닌데 어떻게 퇴학을 내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발이 된 사유가 있는데 취소될 사유가 있어요. 그럼 이걸 피할 목적으로 먼저 폐업을 딱 내버렸어. 그럼 그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닌데 뭐를 취소시키는데? 그래서 정지나 취소를 피할 목적으로 폐업 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내고는 영 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이거 내일 모레면 계약서 쓰면 지금 수수료가 나올 판이니까. 그래서 옆에 동네 도봉구고 있죠. 옆에 동네 가갖고 좀 조신하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도봉구에 가서 다시 재등록을 딱 한다니까요. 다시 등록을 합니다. 재등록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줍니다. 이걸 대답을 틀리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해 못한다고. 도봉구에서 왜 등록을 안 받아줘? 못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 지금. 자격증 가지고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도봉구에 가서 재등록을 합니다. 해놓고는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받을 놈 한 놈도 없게 적발되면 뭐하고 폐업 내버리고 좀 조신하게 엎드려 있다가 다른 동네 가서 다 하면 되게.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뭘 만들어가면 폐업하는 자가 있으니까 만약에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행위를 뭐 하겠다? 성계한 것으로 한다. 법을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자기가 재등록이 안 들어오면 성계 안 해도 돼. 어차피 일 안 하니까. 그죠? 그러면 성계하라는 말은 너 취소될 일이 있죠? 그러면 취소를 시키고 정지될 일이 있으면 정지를 시킨다고. 재등록을 해줘놓고 취소 들어간다고. 정지 들어간다고. 그죠? 이렇게 해야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위반되니까 폐업 내버리고 좀 조신하게 엎드려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다 그 일을 한다면 이 법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재등록을 해줘놓고는 취소될 일 있네? 취소시키고 정지될 일이 있었네? 정지를 시키겠다고. 그래야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정리인 거. 취소를 하되 몇 년이 지나면 안 한다? 3년이 지나면 안 해요. 왜냐면 폐업한 날이 3년을 지났다면 옛날에 자기가 취소를 됐더라도 어차피 우리 법은 3년만 지나면 할 수 있거든. 그죠? 3년이 지나면 안 해요. 정지를 이때 받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얼마다? 6개월이잖아. 그럼 이게 놀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망갔다는 죄를 개심죄를 좀 붙여서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가 시험에서는 더 중요해요, 이게. 자, 기본적으로 폐업 전에 위반한 사실을 성계한다. 됐죠? 성계한다는 말은 취소될 일은 취소시키고 정지될 일은 정지시키겠다. 이게 기본 틀. 그런데 3년이 지났다면 굳이 취소는 내릴 필요 없다. 정지는 얼마? 1년이 지나면 내릴 필요는 없다. 이게 성계에 관련되는 첫 번째 조문이에요. 두 번째 그림. 똑같이 그립니다. 이번에는 A라는, 여러분 역시 농원구에서 중개업을 한다고 칩시다. 농원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왜 받기는? 위반을 했으니까 받았지. 그런데 5월 달 되니까 또 업무 정지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1월 달에 업무 정지 석 달 받고 5월 달에 또 업무 정지 한 석 달 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정지 체질이다. 정지 체질.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업무 정지를 두 번 탁 받으면 공부한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우리 법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두 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업무 정지 1년에 3번이죠. 받으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단적 취소 공부할 때 결사, 허리, 사양, 일정 공부하셨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만 잡아야 된다 그랬죠? 다른 데 잡으면 안 되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가지고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 사양 1 할 때 1이 뭐다?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두 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업무 정지하면 절대 취소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1월 달에 업무 정지 한 번, 5월 달에 업무 정지 딱 들어오니까 위험해졌다. 이제 한 번만 더 받으면 영 푹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딱 낸다고. 노원구에서 두 번 딱 받으니까 폐업을 딱 내요. 또 물어봐야 되죠. 감각 살리셔야 돼요. 1년에 업무 정지 두 번 받은 자 스스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이제 이 정도는 따라가야 되죠. 폐업하는데 누가 말리는데 자기 그만하겠다는데 폐업을 해놓고는 하던 일은 지금 계속 해야 된다니까 내일 모레 계속 쓸 판인데 그래서 또 옆에 동네 성북구로 가자 이번에는. 그죠? 성북에 가서 재등록을 딱 합니다. 성북구에서 재등록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죠. 이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폐업하고 넘어왔는데 뭐 안 받아줄 근거가 없잖아. 그지? 받아줍니다. 재등록이 됐어. 해놓고 이제 이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다가 드디어 10월 달에 또 업무 정지 나왔어요. 우리말로 무슨 체질이기 때문에 정지 체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만 하면 걸려 정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성북구 등록관청에서는 정지 한 번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법이 성립될 일이 있다 없다? 없지. 두 번 받았다. 전부 다 폐업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새로 시작하기 그지? 아, 그래서 업무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간은 따라가 봐야 된다. 1년간 몇 번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때는 과태료도 1년에 2번 받으면 업무 정지도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과태료도 1년 동안 정지 따라가요.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림을 이걸 나올 때마다 그리는데도 업무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몇 번 하나 따라가야 되죠. 근데 시험에 폐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업무 정지는 따라간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림 보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작년에 문제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두 개 이해했습니까? 했으면 법조문을 한번 봅시다. 9번, 테마 9번. 1. 지금 했던 말을 전부 그대로 읽어줍니다. 개업공사의 지위에 승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다시 개설 등록을 뭐라 그러죠?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번,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줄 거야 되죠.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승계한다? 1년간 승계한다. 무슨 날로부터 1년간이라고요? 처분일로부터. 그걸 밑에는 뭐라고 적어야 된다? 폐업한 날로부터. 이러면 X라고요. 이게 작년의 문제라고요. 여기 봐요. 그림에서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하잖아 지금. 폐업한 날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몇 번 강조했고 지금 교조도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위반행위의 승계. 재등록 개업권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밑줄 긋습니다.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줄 딱 꺼놓고 요거 행여나 어렵게 나오면 그죠? 고려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틀립니다. 밑에다가 할 수 있다 X까지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서 애매하게 거는 거죠. 사실은 행정처분 승계는 이 두 가지만 딱 알아도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거까지 걸어내면 이거는 장난이 아닌 문제거든요. 100점 안 주려고 주는 문제예요. 그래도 우리는 준비 다 해놔야 지금. 고려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X. 자, 다시 확인합시다. 1번.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얼마를 초과하면 승계하지 않는다. 3년이 지나면 승계하지 않는다. 그럼 봐요 여러분들. 승계를 하는데 3년이 지나면 취소고 정지고 다 끝났죠. 그죠?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뭐 취소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 안 했다고.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정지는 별도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2번. 폐업 신고 전의 업무 정지 사유는 얼마를 초과하면 승계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하면 승계할 수는 없다. 그걸 해줘야 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행정처분의 승계고, 일부러 또 단원을 출발하면서 또 별표하십시오까지 요구했습니다. 테마 특강이기 때문에 주어진 단어를 딱딱 짚어가면서 필요한 것들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번 테마까지 마쳤고, 이제 10번 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것들로서 묶어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해맑은 정신으로 다시 보도록 합니다.